네, 그럼 우리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장 이슈됐었던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보니까 석유화학 업종들이 은근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금 그동안에 이제 피크아웃 논란으로 인해서 석유화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내려왔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만 에틸렌이라든지 이제 그런 석유화학 업종의 상품 가격들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 특히 뭐 한 50% 이상, 뭐 페인트 원자재, 페인트의 원료가 되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소재들도 전부 지금 한 30%에서 한 50% 정도 가격이 좀 반등을 하면서 지금 각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대한유화의 흐름인데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화학 업종 말고도 분리막 소재에 이제 진출을 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약간 내려올 때 조금 계속적으로 같이 밀리긴 했지만 지금 반등을 줄 때 이제 기관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조금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한 8% 정도 하루에 올랐었는데 오늘도 지금 한 6% 정도 오르면서 지금 한 5거래일 연속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한 20% 정도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조정이 나오면 이쪽 업종도 약간 돌아서려고 하는 흐름이다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약간 대한유화처럼 이렇게 좀 세게 움직이진 않지만 어쨌든 하락은 좀 멈춰져 있고 이거 가지고 계시면서 좀 약간 고통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약간 종목 상담에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 지금부터 좀 섣불리 팔지 말고 좀 약간 들고 버텨보자. 지금 이제 다시 조금 반등하려고 하는 권역대로 가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약간 반등하려고 하는 흐름이죠. 지금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 수급이 붙어주면서 지금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그리고 이제 대한유화. 그 중에 이제 지금 탑픽은 가장 먼저 돌고 있는 거는 대한유화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이런 순서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약간 눌리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들고 한번 좀 이후 상황 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유자의 입장이신 거잖아요. 신규 네네. 진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하는 어떤 생각했던 그런 우려들이 전부 다 반영이 돼서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저점을 찍고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단기간에 근데 한 20% 정도 오른 부분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단기간에 상승했다라는 좀 가격에 부담이 좀 있긴 한데요. 좀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시장이 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어떤 그런 모습들과 합쳐져서 좀 약간 석유화학 업종 좀 눌러준다면 좀 이번 조정 구간에서는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민감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예전에 올라왔던 그런 순서대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2차 전지 소재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화학 업종들도 지금 이제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봤던 석유화학 섹터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광석 전문가가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업종이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지금 하락세를 걷고 있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미 충분히 바닥을 다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종목들 중에서는 대한유화가 탑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어느 타이밍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에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연일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특히나 오늘 소부장주들이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2차 전지의 그런 어떤 셀을 만드는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쪽은 지금 흐름이 그냥 뭐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딱히 뭐 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약간 흐름이 괜찮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진 머티리얼스의 차트인데요. 약간 그동안에 좀 조정을 크게 받고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좀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먼저 상승했던 어떤 종목들이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계속 앞전에 일진 머티리얼스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아놨다가 지금 여기를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지금 먼저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LNF
거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더 갈 게 있을까 했는데 와 LNF가 지금 12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지금 약간 그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하고 이게 뭐 어떤 이런 소재들을 이제 좀 약간 증산할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생각대로 지금 좀 많이 나와주면서 약간 이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도 지금 이제 그 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종목별로 좀 보시면서 지금 약간 오르지 않은 일진 머티리얼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일진 머티리얼스라든지 아직 좀 덜 오른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지금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따라가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스, 뭐 SKC 뭐 이런 종목들 SKC 2차 전지 소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되게 크게 주목을 받았던 코스모 신소재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이 코스모 신소재도 네, 연일 네. 계속 급등해서 따라가고 네.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2차 전지 소재 이 종목 자체는 이제 한동안 안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좀 세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고요. 좀 매매가 까다롭고 그냥 붙으면 이건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좀 요쪽에 뭐 이 회사의 어떤 흐름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코스모 화학 요 주식이 약간 좀 까다롭거든요. 까다로운데 좀 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뭐 가능은 하고요. 가능은 하지만 이제 다른 종목들 좀 덜 오른 종목들이나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보면서 좀 섞어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고 약간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좀 네. 약간 위험하다. 그렇죠. 약간 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하실 수 있는데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지금 이틀 동안에 지금 한 3, 4일 정도, 5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거의 한 30% 가까이 지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눌러주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붙어볼 수는 있는데 이게 사자마자 바로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앞전에 이런 조정이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올라갈 때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면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또 이런 상황이 되는데 다시 여기서 올라갈 때 붙으면 또 요 상황이랑 비슷하잖아요. 요 상황이랑 비슷해서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바로 그냥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배터리 3대 장주보다는 소재 부품 쪽이 더 괜찮고 소재 네네. 쪽에서는 지금 탑픽을 일진 머티리얼스로 봐도 될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스가 지금 조금 안전하게 먼저 이제 다른 종목이 가고 나서 좀 네. 뒤따라 가려고 하는 모습이라서 그 일진 머티리얼스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보고 일진 머티리얼스가 이제 동박을 만드는 업체고요. 그게 네. 이제 경쟁사가 SKC거든요. SKC나 뭐 일진 머티리얼스의 흐름을 조금 같이 볼 필요가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먼저 좀 올라오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솔루스 첨단 소재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강사 전문가가 2차전지 관련해서 종목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배터리 3대 장주보다는 소재 쪽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유망한 종목들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나 SKC 아니면 일진 머티리얼즈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종목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지금 참여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오늘 그래도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내일부터 진짜 강한 폭염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여름 관련주들 또 전력난 때문에 전력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쪽 섹터의 움직임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거의 이제 끝나가는 어떤 흐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신일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항상 이제 신일산업, 예전에 신일산업이죠. 선풍기 만드는 회사고. 근데 물론 이제
그 예전에도 파세코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위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여름에만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모습이 나오다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네. 약간 파세코 같은 경우도 예전엔 캠핑용품 만들고 뭐 난로 만들고 그랬던 업체인데 이제는 창문형 에어컨. 예, 창문형 에어컨도 만들고 그리고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자잘한 어떤 그런 대기업들이 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면서 네. 약간 회사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여름 테마주로 조금 약간 항상 여름 때가 되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 고점에 물리면 다음 여름을 또 기다려야 되는 1년을 고생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첫 번째 상한가라서 뭐 단번에 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테마다. 여름 테마 어차피 지금 이제 폭염이 시작됐고 그 전에 미리 태워서 놨다가 이제 이거를 지금 수익을 챙기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붙으면 이게 또 바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도 이제 종목별로 조금 약간 대응할 필요가 있긴 한데 위닉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대신에 약간 달라요. 위닉스 같은 경우는 위닉스는 지금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이 종목은 그거죠. 그러니까 건조기라고 표현하나요? 약간 제습기요. 네, 제습기, 네. 예, 제습기인데 아직 뭐 태풍이나 뭐 장마나 이번에 장마가 거의 이제 뭐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좀 있으면 이제 뭐 8월 달엔 태풍이 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이제 습한 어떤 환경이 되면 또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위닉스라는 종목도 이번에 뭐 세탁기 이런 거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탁기, 뭐 건조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지금 뭐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약간 파세코의 어떤 기업의 흐름과 좀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그냥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뭐 계속 연구 개발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테마를 형성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또 다시 그 부분을 넘어가고 또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또 다시 여기서 그 부분을 넘어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라서 약간 위닉스 같은 종목은 약간 태풍이나 뭐 장마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해서 조금 천천히 한번 뭐 크지 않은 비중으로 좀 한번 붙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이제 먼저 올랐던 뭐 SCD라든지 SN테크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좀 약간 그냥 매매 영역으로 조금 약간 왔거든요. 차트를 보면 굉장히 이쁜데 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고 이게 에어컨 냉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요. 에어컨 가스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약간 상승을 줬는데 약간 지금부터는 좀 약간 매매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 투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미리 조금 만들어 놓고 좀 약간 띄웠는데요. 약간 그 부분에서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SN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가 나오면서 좀 약간 신일전자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또 정치 테마로도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슈팅이 나오고 할 때 외국인들은 좀 강하게 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좀 매수를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잘못 물리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평상시에 이렇게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 그 매수 매매도를 하실 때 약간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 위닉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길게 보고 조금 약간 보실 수가 있지만 신일전자, 뭐 SCD, SN테크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약간 기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세코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그 전에 상승이 만큼 나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다 지금 다시 상승하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캠핑 관련주, 난로, 뭐 그리고 여름에 뭐 창문형 에어컨 뭐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뭐 가을에도 또 테마를 타고 여름에도 테마를 타고 또 겨울에는 난로로 또 테마를 타고 약간 그런 회사인데 약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개선되고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 위닉스와 이 파세코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투자하는 마인드로 좀 접근해 볼 수가 있지만 약간 신일전자, SN테크, 뭐 SCD 이런 종목들은 좀 약간 매매하는 영역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빠르게 좀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는 조금 빠르게 회전하면서 조금 그냥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약간 좀 구분지어서 좀 약간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요. 여름 관련주들이 또 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빙그레나 롯데제과 같은 이런 음식료 관련주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어. 옛날에 이제 종목들이 네. 많이 없을 때는 사실 여름에 이렇게 빙그레라든지 뭐 그런 어떤 빙과류, 뭐 겨울 되면 호빵, 뭐 삼립식품 옛날에 이제 그런 유행이 한번 있긴 있었는데 네. 지금 약간 그런 거보다 여름 뭐 관련주 하니까 지금은 약간 뭐 에어컨이나 에어컨 이런 냉매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좀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뭐 여름에 겨울에 이제 뭐 춥거나 아니면 덥거나 하면은 전기가 이제 뭐 블랙아웃 된다 해서 뭐 정전 사태가 벌어진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항상 좀 약간 또 주목을 받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오래 안 가요. 옴니 시스템이 지금 어제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 종목이 또 움직이면 또 같이 움직이는 예전에는 이제 누리텔레콤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누리플렉스로 바뀌었죠. 예, 이 종목도 지금 들어놓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긴 한데 이거는 다른 어떤 재료가 있어서 약간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오늘은 PS텍이라는 종목이 좀 약간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PS텍이라는 종목이 좀 약간 살아있고 이건 전기차 충전 뭐 이런 거에도 관련된 어떤 종목인데 뭐 광명전기, 네, 뭐 일진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약간 흐름이 좀 괜찮은 모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진전기, 광명전기 이런 것들, 근데 옴니 시스템 이런 것들도 지금 먼저 올라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들도 뭐 한 번 정도는 더 상승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여름 수혜주로 그 블랙아웃으로 인해서 제가 이거 매년마다 좀 약간 관심 있게 보고 뭐 해본 적도 있고 한데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름 뭐 정전 한번 됐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진짜 정전이 한번 되면 그때 이제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많이 또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많은 비중으로 그 옴니 시스템이 전력 관련주 너무 많은 비중으로 하지는 마시고 약간 이것도 기술적인 영역으로 그냥 이제 그 중간중간에 좀 약간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유심히 보시되 너무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쨌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서 너무 과감하게 너무 많이 배팅할 수 있는 약간 여름이 이제 폭염이 막 오면 그때 막 급등을 하겠지 이제 뭐 전력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때 상승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접근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약간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강사 전문가가 여름 관련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 특성으로 한때에만 집중을 받기 때문에 지금 진입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만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도 유망한 종목들 궁금하다.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됐다고 해요. 그 네. 영향 때문인지 오늘 시장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휴마시스를 대표적으로 조금 보면은 네.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이제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도 앞에 한번 고점을 찍고 그리고 반등이 좀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한 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죽을 수 있었는데 약간 그 델타 변이가 좀 약간 뭐 시장에 좀 관심을 좀 더 끌다 보니까 한 번 더 상승을 했고 그리고 거의 쌍 고점은 이제 쌍봉을 찍었죠. 이렇게 쌍봉을 찍고 나서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뭐 ECS 재택근무 관련주도 이미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YBM넷이나 뭐 메가MD 같은 이런 교육 관련주, 온라인 교육 관련주도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거 마찬가지 지금 쌍봉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코로나 델타 변이에 관련된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흐름이 끝나간다. 더 이상 여기에 지금 만약에 아직도 이걸 가지고 계시다면은 한번
혹시라도 장중에 상승이 나오면 이거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셔야지 여기서 뭐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셔서 여기서 배팅을 하기보다는 이제 끝나가는 어떤 그런 테마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 주식은 항상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마무리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크게 시세를 냈던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도 22%까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거면 그래도 힘이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지금 네. 보면은 네. 차트를 보시면 그 전날에 한번 윗꼬리 한번 먼저 맞았어요. 네. 윗꼬리 먼저 맞고 매물 소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냥 바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인데 근데 어제 윗꼬리 부분을 다시 그냥 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약간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좀 받쳐주고 기관들이 좀 수급이 받쳐주면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오른 개별적인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회사 써니젠 해외 기업 신약 신약 후보 물질 이전 검증 시험 체결 소식이 급등니까 이 개별적인 어떤 이유, 이 회사의 개별적인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이런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코로나와 관련 없는, 그러니까 뭐 오늘 서울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와 관련 없는 제약주들,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 없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막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을 미리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 맞추기가 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종목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눌리면서 그냥 제자리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면은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상승을 할 때는 이 앞전에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지금 오늘 서울제약처럼 이렇게 보면 아 이거 이제 살아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 세우면서 지금 상승이 크게 나왔잖아요. 1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막상 여기서 그러면 이게 완전 돌아설 수 있는 흐름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막상 따라가 보면 가지 않고 이렇게 지루한 이런 흐름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지금 이 이후에도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왔죠.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약간 서울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현대바이오랜드 그런 자리랑 비슷한데 이게 이런 부분에서 좀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근데 관심은 갖고 보자. 그냥 관심을 갖고 보지만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알기 어렵죠, 이거. 그냥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료가 나와서 이게 올라갈 거라는 거를 이게 올라갈 때는 이거 왜 올라가지? 섣불리 따라가기도 무섭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제약처럼 그냥 다시 죽어버릴 수도 있고 현대바이오랜드처럼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는 자리여서 안 따라갔더니 계속 올라가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호재가 나오면서 좀 상승한 이런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개별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장이 조금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좀 참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바이오니아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제약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혼자 움직이는 어떤 그런 종목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게 매매를 하다가 시장의 어떤 조정으로 나는 데미지를 크게 입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 따라가다가 데미지를 크게 입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대한항공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파라다이스, 내가 갖고 있는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그 정도의 조정은 다시 시장의 상승이 나오면 언제든지 메꿔질 수 있는데 이런 바이오니아가 급등하는 이런 걸 따라가거나 아니면 옴니 시스템이 급등한 걸 위해서 따라갔다가 그게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상승이 나오지 않고 죽으면 거기서 있는 데미지가 훨씬 시장의 하락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조정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이제 본인들의 개별적인 이런 매매 습관을 좀 더 무섭게 생각하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앵커님께서도 네.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이제 항상 보시다가 네. 그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게 더 관심이 앵커님처럼 아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또 약간 참는 것도 하나의 영역이라서
였고 약간 좀 참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강수 전문가가 이번에는 진단키트 쪽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진단키트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그리고 재택 관련주들 모두 다 이제는 이번에 상승을 빠져나오는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혼자서는 어렵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전문가님이 언급하셨던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네.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도 계속 눌림을 받고 있어요. 오늘도 네. 8%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런 종목들 지금 저가에 매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이거는 절대 건드리지 말자.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네. 지금 일단 다시 상장이 되고 나서 지금 일단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내려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올 수 있어요. 많이 내려올 수 있어서 약간 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섣불리 매수하거나 하지 마시고 일단 항공주는 대한항공을 위주로 보자. 그냥 대한항공을 위주로 보고 지금 시장에 약간 좀 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대한항공 위주로 매매를 하되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진에어 이런 종목들은 좀 제가 계속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 약간 자금 조달 이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사가 지금 이제 사실 화물이나 이런 걸로 지금 어느 정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 버티고는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적자를 크게 안 내면서 흑자로 이제 잘 뭐 운영을 해오고 있죠. 다만 이제 이 진에어라든지 뭐 에어 부산, 뭐 에어 서울 뭐 이런 어떤 아시아나 항공 뭐 이런 어떤 그 LCC 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약간 회사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한항공이랑 합병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그런 돈이 되는 어떤 그런 국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한항공에서 다 가져갈 거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그냥 LCC 항공사들을 모아놓는 그런 어떤 작은 항공사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지금 이미 예전에 계획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좀 대한항공을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이 내려오는 떨어지는 칼날을 좀 받지 말자. 이거는 그냥 좀 관망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너무 매매를 뭐 저가 매수한다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당분간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은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강사 전문가가 항공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2% 하락을 했고 오늘도 8% 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급락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항공주들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원탑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대한항공을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해봐야 큰 수익을 얻을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IT 투톱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네요. 오늘 네. 삼성전자도 계속 또 8만 전자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면은 지금 그 시장보다 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도 내려왔다가 다시 제자리에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그 반도체 지수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증시 자체가 계속적으로 레벨을 높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삼전 같은 경우가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오르겠죠. 근데 이제 삼전이 지금 못 올라가면서 지금 증시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은 증시가 못 가기 때문에 삼전도 못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면 지금 못 가고 있죠.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고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듯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빅테크 기업들만 지금 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만 좀 움직이면서 지수만 붙잡아주고 있고 이런 어떤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이 이렇게 뭐 미국에 있는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못 움직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못 움직이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지금 사실 그렇게 크게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네. 좀 계속 그거를 이제 개인분들께서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막 전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좀 약간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조금 현금을 가지고선 좀 약간 지켜보자. 그냥 갖고 있는 만큼만 들고 조금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약간 당분간은 시장을 좀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수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